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음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시작할까, 처음 음향 공부를 시작하는 청소년들 대상입니다. 아니면 이제 좀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음향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쇼누리 동아리로 해서 이제 음향을 가르쳐주는 동아리예요. 무대 음향 엔지니어를 키워주는 동아리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교육 개념, 교육 이론, 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 동아리가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음향 초보들이에요. 음향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어떤 계기 때문에 음향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음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할 때도 별로 없고, 음향 좀 찾아보면은 학교나 이런 거 있는데 금액이 있는 비싼 것도 있지만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하는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용어를 별로 안 써요. 쉽게 쉽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쪽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그게 좀 제가 습관이 되기도 했고요. 저희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일단 음향 공부를 처음에 초보자가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음향 한 기준을 따지자면 무대 음향 상급 정도 따는 것 정도를 저희의 마지노선으로 둬요. 그 이유는 이제 약간 대학으로 따지면 대학원처럼 자격증 딴 친구들이랑은 다른 작업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하죠. 계기를 이제 만드는데, 일단 첫 번째, 음향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향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일단 가장 막막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기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저희에게 있어 최대의 장점은 장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디지털 콘솔만 하더라도 브랜드별로 8종류가 있어요. 베뉴 S48, X32, M32, 디지코 S31, 야마하 TF, 사운드크래프트 SI, 그런 다음에 XR12,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베링거 윙, 베링거 윙 최근에 있구나. 총 8개가 있고, 아날로그 콘솔도 종류별로 한 7대 정도 있어요. 아날로그 콘솔 스탠다드한 콘솔도 7대 정도 있고, 모니터 스피커 한 10대 있고, CDP, 그리고 옛날 기계를 설명하기 위한 MD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자재 공구들도 있고요. 교육용 자재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좀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 같은 것들을 공연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모든 게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곳이에요, 저희. 나쁜 건 아닌데. 어쨌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소년 쪽에 있고요. 음향 초보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을 이제 쉽게 처음에 접해서 전문가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동아리에 처음 오게 되면은 저희 동아리에서 뭘 시키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이론이랑 실습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론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동아리에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참석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 생활도 있고요. 아니면 또 저희도 이제 공연장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연습 장소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연습장도 만들고 해서 하더라도 뭐 방학 기간도 방학은 오히려 좋구나. 시험 기간 뭐 수학여행 뭐 입학 이런 것 때문에 1년 평균 모집 만나는 시간은 공식적으로는 20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이 20회고 그 친구들 중에서 좀 열정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방학 때 와가지고 이제 뭐 보충학습 이런 것처럼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한 1년에 한 20번 정도밖에 못 모인다라고 하면은 사실 세부적인 이론을 가르치기 좀 부족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 오는 친구들의 실력이 약간 좀 초보인 것도 있지만 좀 전문적인 용어를 들어가고 좀 깊숙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예, 많이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해요. 기본적인 설명들은 하지만 이론은 사실은 깊게는 안 되고 기본적인 원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사실 군더더기 다 빼고 약간 좀 핵심적인 것만 진행을 하고요. 이 실습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부터 저희는 시작하는데 아날로그 콘솔을 가지고 뭐 게인 뭐 EQ, 억스 뭐 포스트, 뭐 프리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작동법을 익힙니다. 그거를 이제 가능한 반복을 시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제 개인적인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음향 교육을 하면은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음향에 처음에 왔을 때는 음향에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오는데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음향도 공부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사실 낯설거든요. 처음 보는 용어 매트릭스가 뭐고 뭐 포스트 프리 이런 것들이 음향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쉽지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프리 포스트 개념 뭐 매트릭스 개념 그룹 개념 억스 개념 이거 자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거에 대해 성장을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별도로 모임은 나오는데 약간 좀 지저분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있어서 왔다 하더라도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향에 대해서 그냥 호기심이 있는 거지 막상 하려고 하니까 내 스타일은 아니네.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떠난다 그러면은 그래 편하게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는 남은 사람들만 데리고 진행을 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청소년 기회는 그럴 수 있어요. 예. 호기심 때문에 왔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어쨌건 남아있는 친구들이 계속 진행을 하면 일단 아날로그 콘솔을 다루는 법 아날로그 콘솔에서 리버브를 보내거나 뭐 컴프를 걸거나 모니터 연결해가지고 EQ를 걸거나 이런 것들을 실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 자체 프로그램인 아날로그 그 장비 연결 테스트라는 걸 해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 아날로그 콘솔이랑 장비들 딱 쌓아놓고 케이블 쫙 깐 다음에 미션을 주죠. 이렇게 연결해서 저렇게 연결해서 모니터로는 어떻게 펜은 어떻게 해서 소리를 낼 수 있게 해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그 막힘 없이 진행을 하느냐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음향을 처음에 연습을 하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만지다가 어쩌다가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소리를 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됐어요 이렇게 그 합격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향 장비 연결할 때는 그냥 거침없이 실수 없이 한 번에 돼야지 그게 본인 실력인 거죠. 막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누르고 하다가 우연히 된 거는 뭐 실전에서도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뭐 실전에서도 이렇게 할 때 소리가 나왔다 그러면 잘못 누르게 되면 또 이 꼬이니까 완벽하게 아날로그를 이해했을 때 저희 기본적인 그 아날로그 패스 뭐를 부여해요. 너는 아날로그를 통과했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실 얘기하다 보면은 티가 나요. 이 친구는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는 친구구나. 아날로그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 그 자체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초보자가 왔을 때 보통 한 10회? 10회에서 한 15회 정도 열심히 하게 되면 뭐 제가 봐서 누가 통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통과가 되고 이걸 익숙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지털로 갑니다. 그 디지털로 가서 그거요. 아날로그로 배워야지 디지털 콘솔을 들어갔을 때 안 헷갈려요. 디지털 콘솔만 먼저 배워버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디지털 콘솔을 갔을 때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아날로그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콘솔을 교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이제 청소년 기관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어떤 청소년 행사들을 할 일들이 가끔 생겨요. 근데 그럴 때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로 실습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동아리를 홍보하면 어떤 게 있냐면은 저희가 중3부터 받아요. 중3부터 받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중3이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한 사이클 정도 가려면 중3이면 한 고1이나 2 정도쯤 되면은 이 정도쯤은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중3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고1, 2 정도 되면은 아날로그 장비 테스트 그 연결 정도는 할 줄 알거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콘솔 하면서 중간중간 행사 같은 거 그 무대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실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고3쯤 되면은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됩니다. 물론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있어요. 좀 잘하는 친구, 좀 약간 부족한 친구 이런 게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장비를 다룰 줄을 아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론적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인 걸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용어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뭐 RCA나 XLR이나 그러니까 XLR이 뭔지 RCA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두 가지 브랜드명 외우기, 뉴트릭이 뭐고 까나레가 뭐고 뭐냐 소모가 뭐고 뭐 이게 케이블이 뭐 3P짜리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그 스펙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나 아르바이트를 가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매장이든지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용어를 외우는 거예요. 제품 브랜드명, 예를 들어 패티, 이게 패티 종류가 있고 이거는 뭐 새우버거 패티고 이거는 뭐 치킨버거고 이런 것들을 외우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음향에서도 똑같은 케이블이 있는데 이거는 소모냐 이거는 그 까나레냐 커넥터가 뉴트릭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지 사실은 대화가 되거든요. 현재 트렌드가 뭐냐 최근에 어떤 게 뭐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트렌드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는 게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말부터는 이제 무대예술 전문이죠. 무대음향 상급을 목표로 공부를 시킵니다. 책을 읽고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보이나? 이쪽에 보시면 14명 정도예요. 이번에 올해 시험 보는 친구들이에요. 저 음향 딴 친구들은 무대 기계나 무대 조명도 공부시켜요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봐야 될 대상자가 저희 동아리 그 보는 사람이 1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네, 공부하고 있겠죠. 일단 14명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 대상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물론 시간적인 것 때문에 사실 대부분을 독학을 시켜요. 근데 기본적인 실습을 통해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피드백을 통해서 꼭 친구들이 물어보라고 하면 안 물어보다가 꼭 시험 직전에 물어봐요. 직전에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미리미리 물어봤으면 참 좋은데 그걸 통해서 저희는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음향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사람에 따라서 약간 더 실력이 좀 있는 친구도 있고 약간 부족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만들어진 이 친구들은 뭐 대학을 가거나 대학을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바로 렌탈 업체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렌탈 업체로 가는 친구들은 오히려 좀 빨라요.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렌탈 업체 다니면 진짜 어디든지 취업할 정도의 기본적인 실력을 갖고 있죠. 저희는 좀 그래서 빨라요. 그래서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 그 출신 중에. 근데 보통 한 70%는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뭐랄까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죠. 일단 밑바탕이 기본적으로 장비를 다룰 정도 되는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가면 좋은 게 그거 같아요. 어떤 걸 배울 때 미리 기본적인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컴프라는 것들, 그냥 컴프라는 과정을 대학에서 배운다라고 했을 때 컴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컴프의 기본적으로 더킹 이런 것까지 한번 해봤다면 대학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치죠. 뭐 예를 들어 패턴 파워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냥 컨덴서 마이크는 패턴 파워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넘어갔다면, 대학에서는 패턴 파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이 뭐 케이블을 어디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단단해지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골조를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음향에 대해서 골조를 그린 다음에 대학을 가서 살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뭐 현장에 바로 나가서 바로 뭐 현장 경험을 쌓거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저희 애들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20대 초반에 기본적으로 음향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실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20대 중반 정도 대학교 가서 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느 정도 인맥을 쌓기 시작하면 보통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이제 뭐 자리들이 이미 잡혀요. 뭐 보통 스카웃들이 먼저 오거나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음향하는 사람들 알게 되면서 어디로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이제 그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역할이에요. 저는 보통 이제 이것들을 고등학교 때 안 하게 되면 20살에 시작하게 되면 좀 많이 늦죠. 한 5년 정도가 늦어져요. 3년에서 이제 5년 정도가 늦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사회에 진출하는 게 좀 느려질 수도 있고 배움에 있어 약간 좀 깊이가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물론 뭐 하기 나름이긴 해요. 하지만 저희 동아리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음향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이론 공부 잡지 보시면 돼요. 무대 음향 그러니까 내가 음향을 할 거다, 내가 음향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음향 잡지들이 있어요. PA 잡지가 됐고 뭐 그 여러 가지 사운드 관련된 잡지들이 있어요. 잡지들을 사서 보세요.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음향 관련된 그 페이스북에 관련된 곳에 가입되면은 그냥 최신 정보들이 계속 떠요. 뜨니까 관심 있으면 그걸 하셔야죠. 내가 이걸 직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음향을 지금 한다라고 치면은 얘기하자면 뉴트릭이 뭐고 야마하가 뭐고 디지코가 뭐고 마이다스 뭐 여러 가지 뭐 아비드랑 뭐 알렌이랑 사운드크래프트 프리소너스 이런 뭐 이 모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화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너희들이 가야 될 그 방향이 이 정도쯤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실력이 이 정도쯤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무대 음향 하려면 여기는 기본으로 가야 돼요. 그 위에도 사실 더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더 있는데 이건 기본인 거예요. 이걸 어찌됐건 이거를 10년에 걸쳐 갈 거냐, 5년에 걸쳐 갈 거냐, 3년에 걸쳐 갈 거냐,
본인의 노력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만약에 제가 막 과외를 해서 한 명을 진짜 막 365일 가르친다 그러면 진짜 전문가로 키울 수가 있죠. 365일 막 여러 가지 막 다 시키면서 하면은 1년이면은 키울 수가 있죠. 20살 이상의 친구들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론 공부도 사실은 본인이 계속 외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예. 그래서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데 뭐 수원이 아니어서 저희 동아리에 못 오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무대 음향 잡지 보시고 책 읽으시고 시험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무대 음향 상급 책 보시면서 관련 책 보면서 시험 공부 하셔가지고 음향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스스로 익힐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아니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학교에 있거나 본인을 음향을 할 수 있는 곳에 던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지만 계속 장비를 계속 만져보고 하셔야지 좀 이런 거 손에 익힐 수가 있죠. 음향을 하려면은 저도 이제 글을 보다 보면은 음향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국어를 공부해야 될까 영어를 공부해야 될까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학업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음향에 어느 정도 단계가 이상 되면은 물리학적인 것도 필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콘솔들이 한글화가 안 되어 있어요. 영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것들 물론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매뉴얼도 다 영어다 보니까 영어 공부도 하셔야 되고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리 들어오시면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희는 무료로 진행되고요. 돈 받는 건 없고 다만 이제 저희 지역이 아니신 분들은 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고요. 실습은 사실은 영상으로 하기 힘들겠더라고요. 한번 제가 해봐도 이건 스스로 직접 만져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어쨌건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공간에 뭐 예를 들어 학생이면 최대한 방송반이 됐건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됐건 최대한 장비를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본인을 던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음향을 처음 시작한 게 딱 그거예요. 음향에 대해 진짜 관심이 조금 있었을 때 제가 있는 그 선교단체 팀에서 음향팀에 관심 있는 친구 지원하세요 라고 했을 때 관심이 있네? 제가 딱 그때 그 팀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아마 지금 음향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음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음향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해서 그 음향팀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제가 19에서 딱 20 됐을 때 딱 대학교 수능 끝나고 나니까 20 됐을 때 그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년 넘는 동안 음향을 하게 된 거는 딱 그거 후회하진 않지만 그랬던 것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제 인생을 바꾼 가장 큰 말 한마디였죠. 음향이 하고 싶어요. 어쨌건 저희 동안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음향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기본적인 골자로 기본적인 실력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